네, 됐어요. 예, 조금만 더. 핸드폰 다 끌까요? 예, 예. 끄시면 좋습니다. 저기 딱 앞으로 할 때는 시간력이 초침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위에다가 딱 두고 여기서 딱 지금 방송 나갑니다. 예, 예. 아니, 그만 있어라. 그 전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아니,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면 이렇게. 여기 빠졌다. 예? 빠졌어. 아니요. 됐어요? 됐어. 예, 예, 예. 조금 더 기다려요.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그리고 오늘 이제 공주 또 영우 예. 또 두 군데는 어디죠? 엄마 방송. 엄마 방송 또 한 군데는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루라기 방송. 네. 그거 알아야지. 그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놓고 일단 이어볼까요? 이게 그거 좀 연결됐나? 얘기해 이건 주세요. 됐고. 서적 변호사님이 이따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러지? 지금 기자들 고맙다는 거? 예. 확인하고. 그냥 하십시오. 저기 김용선 지금 대표님, 생선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김 대표님, 예. 내가 기자단들 여기 취재하는 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걸 좀 적어주면 좋겠네.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네. 먼저 인사 말씀.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저 기자단 이름을 이름 하시죠. 중간에.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현내 영어 유튜브 생방송, 엄마부대 유튜브 생방송, 동주루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를 기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4대본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먼저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변동원 3.1동지회 위원장께서 시국 발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철영 상임 고문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들과 더불어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4대본의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4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의 열기를 다 띄우어 열심히 취재하시는 기자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묘소 진행 상황 대국민 중간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왕창 표박과 치기한 사기 선거였다.
사기 대선에 따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사대본 등 6개 단체가 지난 6월 8일 법정 기일 내에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 3개월 동안 다른 5개 단체는 피고 중앙선관위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오기 시작하여 반박 준비 서면 작성 준비를 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 유독 사대본 사건만은 답변서가 송달되지 않고 있다가 8월 29일에서야 뒤늦게 답변서가 송달되었으나 그마저 법무법인 세종 대표 소송 대리는 1차 답변서를 보내온 후에도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등 근 1개월을 더 길게 끌다가 9.25 9월 25일이 돼서야 준비 서면이 송달되었다. 우리 사대본은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팀들이 제기한 소송과 달리 사대본의 소장에 대하여는 쉽게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우리 사대본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문재인 정권을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소망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9월 29일 오후 3시 대통령 선거 무효에서 진행 상황을 대국민 중간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준비 서면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과 B형 두 가지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 대리인은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없는 B형 투표용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후 투표지 함의 관리 문제에 있어 원고들이 사전투표 실시 후 개표일까지의 4 내지 5일간의 투표지함 보관 처리 등에 대한 법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해당 법규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24시간 CCTV 녹화를 했으니 녹화 영상을 정보 제공 공개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바로 CCTV와 재검표가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해답이 아니겠는가. 전자개표기 위법 사용에 대하여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2004년 5월 31일 선고한 2003 수 26 그 판결 내용으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 때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제178조 사항과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99조 3항의 전자개표기 부분이었다. 당시에도 터무니없는 설명으로 얼버무린 내용이다. 다시 말해 그에 따른 합법을 주장하려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개표기계의 구성 자체로 볼 때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형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가 1세트로 결합된 전산 조직이기 때문이다. 위, 가, 나, 다 항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위법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선거 행정임에 틀림없다. 사대본이 함께 작성했던 박철성 법무사는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때부터
함께했던 선거 소송에 관한 한 전문가 중 전문가이다.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1.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하다가 전과 이범이 되었고 2. 6억 8천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으나 변호사 없이 승소한 경험이 있고 3.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8차례나 제기하는 등 부정선거 규명과 공명선거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오랜 경험을 살려 필승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밝혀두는 바이다. 전 국민을 향한 당부 말씀. 경험칙상 사법부를 평가해 볼 때 상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정권의 시녀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필승을 위한 전략 전술이 기묘하다고 보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미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전략 전술 구사의 필요성을 아무리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본다. 현 시국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너무나 많다. 북핵과 안보 문제, 원전 문제, 경제 침체 징후, 반드시 밝혀야 할 5.9 대선 사기 선거, 5.18 광주 사건, 5.30 GP 사건, 남침 땅굴 등 열거조차 힘들 정도다. 매일같이 쏟아내는 정책마다 나라가 급전직하 거덜나게 생겼다. 그 허다한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 전술상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항은 부정선거 규명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재앙문을 내려앉힘으로써 나라를 구하는 길 아닌가. 국민들이시여, 사대본을 철저하게 믿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통일까지 이룩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사대본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9일 사기대선 진상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대통령 선거 무효소 선정 당사자 정창화 목사. 감사합니다. 사대본의 정창화 목사님께서 부정진상 진성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고 그것도 당사자 중에 선정 당사자로서 대표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해왔고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개편할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투표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고 또 다른 거는 또 하나는 여백이 있고 없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그리고 미국의 교포들도 사전 투표할 때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각각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전 투표 5월 9일 대선 투표 본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전 투표할 때도 역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서석구 변호사 본인도 저도 투표지에 소에 가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를 하는데 15명의 후보 이름 칸칸이 이 선으로 그어져 있지 여백이 없어가지고 이 기표를 할 때 이거 자칫하면 다른 데 선이 물리겠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가지고 이게 무효표가 되면 안 되니까 선을 침범해서는 안 되니까 조심해가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여 찍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투표에 지에 여백이 있니 없니 논란이 돼가지고 주위에 물어보았더니 세상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여 너무너무 대량 많은 선거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단 한 장도 없고 개표장에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개표장에 나왔다. 그래서 답변서 보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착시 현상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대단히 놀라울 만한 위험한 것이 아니냐. 왜냐?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수두룩하게 그렇게 많이 우리 국민들이 기표를 했는데 개표장에 단 한 장도 안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여백이 있는 대량의 투표용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바꿔치기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 경험칙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진상 의혹 규명을 밝히고 있고 아쉬운 거는 국회에서 그리고 야당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고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답변서 보면 정당도 후보도 아무 얘기도 없고 국회도 아무 얘기 없는데 왜 당신들이 들고 일어나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다운 국회, 야당다운 야당이 돼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이 정직한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우리가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기표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덮어지면요 앞으로 자 이 지방자치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다 선거 하나만 하는 결과를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국회 정문에 가가지고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이 표를 지켜줄 수 없는 앞으로 자기들이 그 야당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거가 된다면 야당이 백날 영원히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표가 된다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답변서에 뭐라 추정하면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가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자 4월 12일 재보선 할 때 그때 그 30곳에서 재보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12곳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7곳 그리고 국민의당은 4곳 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7곳 그 가운데는 소위 봉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향과 가까운 곳, 연고가 있는 곳.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7곳, 국민의당 4곳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비중이 거의 같다고 보여졌고 그렇게 평가가 받았고 또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분명히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났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선거 결과가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또 자유한국당 이 표가 과거보다 더 훨씬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일주일 전에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도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공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 착수한다는 신문 광고가 났죠. 이거는 런던과 미국의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검찰이 100여 건이 넘는 검찰 조서들이, 탄핵 관련 조서들이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혹하게 강압 인권 유린 조사가 됐다. 또 보통 2주, 3주, 4주에 걸쳐서 한 번꼴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런던이라는 표시도 있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 전문 그룹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혹한 불공정 재판, 인민 재판에 가까운 불공정 재판, 그리고 또 이 검찰의 강압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태극기 집회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보면 보신각에서, 대한문에서, 대학로에서 다 다른 단체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다른 태극기 집회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결국은 지금 더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많은 숫자고 시가 행진할 때는 장사진을 이루는 이런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반성하고 단결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태극기 집회의 영광을 재현해가지고 그 감동을 국민에게 주면서 단결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종북 성향, 좌편향 이런 인사, 그리고 원전 폐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6조 원의 세금 폭탄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리고 그 친노조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외국 기업에서도 외국 투자자들도 이렇게 슬슬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국에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도둑질을 맞을 이런 부정진상 이혹에 대해서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국민들도 태극기 집회에서도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유엔에서 그 만장일치로 북한을 제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800만 불을 북한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 결의도 위반하는 대통령, 이거 정말 대통령이 물러가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 질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3.1 운동을 주도한 1919년의 단체에 아직 우리가 내년 후면 100주년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본 관점을 말씀드리고 이 소송에 저희들이 임하는 내용과 현실 신곡에 대해서 한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일단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파 애국 시민들과 또 오늘 우리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로서 참석하신 서 변호사님, 그리고 정 목사님, 또 우리 같은 일행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이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같이 이 자유를 향한 애국심의 경의를 표합니다. 1905년 우리가 을사 늑약을 체결해서 그 매국노
이완용과 그 일당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 밀사로서 가셨던 분이 자결로서 우리의 찬탈, 자유를 빼앗긴 것을 호소하셨고 1910년에 겉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경술 국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것을 항의한 정말 평화적인 운동, 3.1 운동을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50년 불의의 6.25 남침을 당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과 자유를 위협받았고요.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북한과 우리 간첩들의 합작품인 그런 우리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5.18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올 5월 9일 그날이 다시 한번 우리 정권이 찬탈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기를 경술국치일이 1910년이면 2017년은 정유국치일이다. 이 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우리 임시정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미국 쪽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임시정부 설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 대통령께서 건강상 이유로 미국을 가시면 그 기구를 이끌 수 있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투표 참관인으로 참가해가지고 밤새도록 봤는데 아니 요즘 말하는 그런 투표는 한 장도 볼 수 없었어요. 그 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하나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상하다. 아니 여백이 없는 투표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도 없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네, 큰 문제다. 무효표 같은 것도 그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온 투표, 거소사 투표 이런 것을 내가 일일이 다 보고 사진 찍고 했지만은 그런 걸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해외 교민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찍은 사람 있는데 왜 표가 없느냐. 그 자체가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우려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데 이러한 그런 것은 또 계속 우리 정창화 본부장님하고 또 계신 분들 또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소송 당사자가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추진을 하기를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자. 누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 5천만, 6천만 해외 동포까지 합해서 우리 다 같이 진짜 이 나라를 찾아야 된다. 특히 정권과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합 작전을 폈기 때문에 그 연합의 그 총 대표 변호사로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또 취임을 하시고 선서도 취임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 또 필요한 기구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쪽이나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그 ICC 국제사법재판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제소를 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단죄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사법기구가 이미 나섰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과 같이 연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약간의 그 보완 결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희 사대본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입니다. 제일 첫째, 투표 용지를 2 종류 내지는 사실은 7가지 종류였습니다만 해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개표장에는 단 한 장도 다른 게 없이 원고지형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고맙게도 저희가 소장을 제출한 거에 의하면 뭐를 지적을 했냐면 투표용지 문제하고 플러스 여기 그 선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전 투표가 너무나 엉터리고 여기에 사전 투표의 그 관리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선거관리법,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관리법 플러스 그 세부 관리 규칙이라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도 않고 특히 사전 투표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바꿔치기 할 의도 또 그리고 실천했다는 것이 눈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단지 자기들이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자기들이 이번에 딱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CCTV로 찍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함 보관 관리가 4, 5일간 틀림없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전 투표 용지 하나만 들춰내도 그것이 36% 투표자의 36%이기 때문에 174조에 의한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재선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때까지 부정선거가 규명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이번에 CCTV를 통해서 CCTV와 재검표를 저절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이것만 진행이 된다면 36% 사전투표 하나만 가지고도 분명하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570만 표를 앞섰던 1번이 1100만이 사전투표에 했고 그 바꿔치기 한 정황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절취선을 다 잘라서 보관하고 투표용지만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절취선을 자르지 않고 QR코드라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바꿔치기 하기 위한 수작 그런 음모가 아니면 절대로 이때까지 18대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절취선을 다 두었습니다. 이번만 앞에 법을 두고도 세부관리규칙에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고 CCTV만 찍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너무나 고맙게도 딱 걸렸다. CCTV를 자기들이 정보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고 CCTV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재검표를 하자. 왜 너희들의 명백한 책임, 그 귀책 사유를 아무에게도 국민이니까 너희들이 전 국민한테 너희들에 의한 귀책 사유로 이걸 공개해야 될 거 아니냐. CCTV 플러스 재검표만 하면 이긴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이 전산 개표 이거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도 이 선거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부정투표의 소지를 살리고 있는 선진국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투표 소지 때문에 이 그 전산투표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절대로 쓰지 말으라고 법에 명시를 해서 독일은 전 독일 지역에 어느 지역 선거든 막론하고 전산투표를 개표를 쓰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정투표로 걸렸죠. 근데 저희는 안 걸리고 넘어가는 참 세계에 아주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번에 뒤집힐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번 답변서 CCTV와 플러스 재검표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내는 문재양 정권 하루만 자고 나면 또 다른 아주 그 공산혁명으로 가는 이상야릇한 정말로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걸 정책 대결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정투표를 진상규명을 하면 저절로 그 정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수 있고, 또 마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말로 세계적 대결, 그와 맞춰서 우리 내부의 승리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그리고 이것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 김용선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4대본의 정청화 상임대표께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시는데요. 우리 정청화 상임대표님과 서석구 변호사님께 딱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청화 상임대표님께서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기자회견 안내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자회견 안내문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중앙선관인가 하는 이런 그 자괴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내온 원본을 우리 국민 모두와 회해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원본 내용을 저희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묻고요. 그러게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국제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그 일주에 4번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 국제 변호사님들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데 언제부터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청화 상임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원본을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고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은 정말 기필코 우리가 승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결의입니다.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고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가 국민소송으로 이끌어야겠다라는 근본 취지도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 그리고 해외 750만 동포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과 저 변동원 우리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다 이 소송을 위해서 아주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 변동원 회장은 우리 그 소송하는 팀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추진을 해가지고 지난번 6차 대책 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제 옆에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을 그 연합의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물론 그 각 단체의 변호인으로 수임된 건 아니지만은 이 필승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대표 변호사로 저희가 추대를 했습니다. 오늘 그 관계된 단체에서들 다 보낸 소식을 전했는데 많이들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서석구 변호사님과 우리 그 변동원 회장 아주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아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다음에 또 뭐 질의받을 거를 생각하면은 좀 잘라야 되겠고요. 내가 나중에 한 말씀 더 드릴 거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내가 우선 마이크를 옆으로 돌려드리고요. 네. 그 요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미국과 영국에서 이 법률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화면을 제가 비추도록 할게요. 이게 한 며칠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 신문 광고가 나간 거죠. 신문 광고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 착수한다. 자,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한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뭐 밤 자정 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여 건의 조사, 탄핵 관련 조사가 밤 자정 12시를 넘어가지고 조사가 됐습니다. 비근한 해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22시간 특검에서 조사했죠. 거의 하루 종일 조사받았죠. 아침 7시 50분에야 귀가할 수 있었는데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그 자리를 넘겼더니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이거 뭐 사람을 재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22시간 잠도 안 재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인권 탄압을 하느냐고. 이게 검찰이냐고. 대한민국 법이 그따위냐고. 정말 이거는 국제사회가 이거 그리고 100여 건의 조사가 그 모양이니 도대체 이게 자정을 넘어가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놈의 검찰이냐. 이게 무슨 법이냐. 이거는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가 조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그 국제조사를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의 즉각 석방, 그리고 여기도 보면 대통령 즉각 석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그리고 미국인들이 또 독자적으로 또 그 외에 LA의 한인 변호사 단체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검찰과 법원의 인권 유린과 불공정 인민재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도 마찬가지죠. 2주, 3주, 4주 꼴로 한 번씩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열리고 있는 통상적인 재판에 비교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세상에 매주 4일씩 살인적인 졸속 재판. 그러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도 없고 우리 헌정사도 그렇고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이렇게 가혹한 인권유린 재판, 불공정 졸속 재판. 그래서 이게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hasty, 대단히 졸속적이라는 뜻이죠. hasty, killing, 살인적인 재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법조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형성된 국제인권연맹 MH그룹, 이건 이제 변호사 전문 그룹입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법률팀이 또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와 같은 각각 법률팀이 구성돼 가지고 여기 보면 그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유엔의 그래서 유엔 임의적 구금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보낸 긴급 서한이 채택돼 가지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그 보도도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런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검찰 인권 유린과 법원의 살인적인 졸속 재판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 조사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신병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구명운동 벌리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책상에서 엎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발이 부르터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벌어지기도 했고
또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자, 일주일에 4번씩 살인적인 졸속 재판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떤 큰 변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신병 치료를 위한 그 미국에서의 신병 치료. 왜냐? 북한에서 계속 테러 죽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하니까,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권력으로 보호해 주겠습니까?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하고 거기다가 강압적인 인권유린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그것이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신병 치료차 방미를 허용하도록 하라. 이런 것이 이제 외국에서 번지고 있는, 교포들이 번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인들까지도 나서고, 그리고 LA 한인 변호사단체도 나서가지고 이 청원 구명 운동을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 대표는 제가 또 맡아가지고 실제로 여러 지금 태극기 집회, 보신각 집회, 또 이 대한문 집회, 대학로 집회 여기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보낼 작정인데, 저는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들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변호사님들, 저는 미르 K스포츠에 따라서 단돈 한 푼도 먹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적법에 유출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큰 뭐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처럼 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금융조회 신청을 했죠. 그런데 금융조회를 딱 했더니 역시 대통령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요 최순실도 그렇고 한 푼도 돈을 먹은 바도 없고 인건비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갖다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걸로 합니까?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도 보면요, 재단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200억 원 무죄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제3자 뇌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JTBC 태블릿 있지 않습니까? JTBC 태블릿 이번에 검찰에서 이게 원래 탄핵 판결 이전에 다 작성 완료돼가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딱 보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했거든. 그리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변호인단들이 감정 신청을 하자고 달라드니까 할 수 없이 옛날에 벌써 과거에 오래전에 작성했던 보고서, 그 보고서 보면요, 그 깜짝 놀랍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자, 1900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JTBC 타블렛에 그 최순실에 관한 그 1900장 사진 중에 최순실 거는 6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장도 중복돼 가지고 종류는 2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최순실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영태가 갖고 있는 최순실 녹음 파일, 그것도 빈 깡통이 돼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시호가 갖고 있는 거 2015년 7월부터 사용했다. 그런데 실제로 시제품은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게 아니라 2015년 8월 달에 돼가지고 시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짜 아닙니까? 도대체 태블릿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영태는요, 고영태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를 했는데, 고영태는 여성 전용 접대부 소위 남창으로 불리죠. 자, 이 고영태가 녹음 파일을 보면, 아, 내가 아무래도 재단에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사무총장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로 재단을 장악해. 그러고서 재단 기금 700억 꽃감 빼먹는 거야. 한 푼도 재단 한 푼도 들어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되고,
고영태 이 집단은 내부 고발자라 보호하고 결국 여론이 드세니까 다른 죄로 구속이 됐죠. 그러나 이걸로서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700억 들어몰려고 음모를 꾸민 고영태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드러나가지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블릿 PC 이거 태블릿 이거 다 엉터리 된 거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유린 불법적 구금 그리고 검찰의 가혹한 수사 살인적인 졸속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들고 일어나가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불어나고 국민들의 민심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Jesus Christ said to us, You know the truth set you free.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로 무장하고 한미동맹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탄핵 관련 이 진실 그리고 살인적인 졸속 재판과 강압 수사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그리고 국제적인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사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신에 촛불공화국으로 만드는 이석기 석방 투쟁을 외치는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인데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과 정면 대결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의 헌신을 기도를 할 것입니다.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시간이 없어. 예, 지금 저희가 또 여기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은 상암동에 MBC 지키기 예, 집회가 지금 있어서 5시부터인데요. 늦었어.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석구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지만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못다 말씀하신 것은 다음번에 오셔서 또 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자회견 장소를 아주 빈번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 기자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사대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 그냥 벌떼같이 취재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 문재인이 이 선거 소송을 해서 저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거 나갈 놈이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만 해도 그거 밀려서 나갈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거 소송 이겨서 그걸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수시로 아주 빈번하게 개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지금 일간 신문이나 TV에서 보도를 한 줄도 안 해주잖아요. 예, 6개 팀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건 빅뉴스로 계속해 매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안 해도 그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속보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데 그거 한 줄도 보도하는 나라가 이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은 또 격기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김철령 상임고문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그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아마도 일주일 정도를 해도 우리 국민의 울분을 소화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기, 왜 사기를 썼느냐 하면 이 탄핵 자체가 사기고 그 사기에 의한 선거였습니다. 그 사기에 의한 선거를 우리가 국민이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선거를 한 것이지 사실은 원천적인 선거 자체도 무효고 다 보이콧을 했었어야 됐죠.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땐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사기 탄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국으로 그야말로 빵빠레를 울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분야가 전부 좌익으로 물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희생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새로운 민주의식에 아주 불을 질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귀결점으로 하려면 반드시 지금 현재 자고 나면 이상 야릇한 법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저 정권을 한 번에 내리칠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내려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마침 부정선거가 정확하게 딱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기 보시면 방금 기자회견 나왔다시피 CCTV를 정보 공개하겠다. CCTV만 공개를 해도 사전선거가 전부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 바꿔치기 한 부분은 전부 CCTV에서 사진 촬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CCTV 정보 보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검표를 요구를 했는데 이놈들 CCTV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CCTV 공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검표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절취선을 일부러 안 자르고 바꿔치기 하도록 만들어서 국민들의 보통 비밀 투표 원칙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 투표, 개표 요 두 가지면 그냥 무조건 주저앉게 돼 있고 무조건 우리는 나라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온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새로운 이 고통이 새로운 우리나라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부정선거를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 같이 여기다 뜨거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관련 기자회견 주최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주간 4대본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정청화 상임대표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변동원 3.1동기의 위원장 그리고 김철영 4대본 고문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여기 유튜브 생방송은 봉주루 유튜브 생방송, 현내영우 유튜브 생방송, 엄마방송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이 중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접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저희들 이제 마치고 상암동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150여 명 채팅에 응해서 연락에 토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일이 저는 대꾸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